10월 21일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방송을 못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건강상 이유도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애청자 여러분께서 귀한 아주 이 기간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달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제30일에 소위 에이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 국가들 심지어 정상들이 모여서 미래 사회를 발전적으로 어떻게 개성해 갈 것인가, 또 어떻게 협력 체제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다국적 관계를 개선해서 공급망의 원활이라든지 그 외에 서로 간의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놓고 경제, 사회,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사회에 대한 소위 세계 각국의 기술 교류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하는 국제회의가 우리 천년 고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거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경주 에이펙이 한국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주제를 에이펙과 한국의 세계화 이렇게 달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적 교도는 경주입니다. 경주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불국사라든지 또 그 외에 왕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주 전체 도시가 다 소위 유네스코에 지정된 유물이 될 만큼, 보물이 될 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고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바로 한류의 원맥이 경주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컬처, 소위 문화라는 거죠.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발전한 문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갈팡질팡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새로운 한국인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계기가 오늘 시점에서 경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의 에이펙은 이번이 31번째입니다. 국제적으로. 에이펙이 출범한 것은 89년입니다. 호주 캔버리에서 12개 소위 강요들이 모여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 문제를 다루자. 그래서 경제 문제에 국한해서만 에이펙이 실현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찍이 또 에이펙을 실천한 나라의 하나입니다. 2005년에 부산에서 팩스코를 중심 삼고 누리집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아주 부산 앞바다에 좋은 환경을, 배경을 해서 국제 도시로서 면모를 과시하면서 아시아 정상 국가들을 불러다가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을 불러다가 소위 큰 행사를 치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5년이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1개 나라의 정상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러시아의 부총리급도 옵니다마는 미중 정상회담이 아마 한국에서 개최될 겁니다. 경주에서 개최될 거고, 또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도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제 정상들끼리의 소위 교류가 실현되면서 이번에 소위 2025년에 2025년에 경주에서 거행되는 주제는 협력과 AI 시대의 서로 간의 각국의 협력과 인구의 구조 변화입니다. 특히 어떤 후진국 같은 아프리카 쪽에서는 인구가 많이 과잉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선진화되면서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소위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를 낳게 했습니다. 이게 소멸되는 거죠. 한 지역이 또는 도시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조,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검토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미디어 센터를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그 인프라 구축, 특히 한국의 문화를 아시아는 물론 세계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의의를 단 사람이 없어요. 한국의 문화, 컬처에 대해서. 그것은 뭐 드라마로부터 영화로부터 심지어 음악, K-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푸드, 음식까지. 지금 전 세계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밥, 라면 할 것 없이. 이것은 바로 문명을 생산하고 그 문명이 세계화를 시키는 이런 위대한 출발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가능해지면서 이게 소위 경주에서 실현되는 에이펙을 통해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국제적인 큰 변화죠. 그것은 소위 이제 새로운 문명 시대를 다시 창조한다. 그것이 바로 제4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그냥 상식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과거 소위 1800년도 중간에 일어났던 영국의 산업혁명과 같은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각국이 수용해 가면서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기존의 삶과 양식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적응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될 겁니다. 이건 아주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 에이펙이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왜 경주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번에 그 행사가 경주에서 실천될까? 장소가 여러 군데 도전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도. 근데 경주로 선택했던 이유는 역사적 상징성이 대두되면서 국제교류의 원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시 다뤘던 것은 실크로드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비단길을 따라서 세계 문명이 이동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비단길을 따라서 문명의 교류를 했잖아요. 이미 신라 문명은 세계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황후가 가야국에 들어와가지고 당시에 왕과 결혼해가지고 역사의 국제화의 원점을 이뤘듯이 또 우리의 유명한 그런 불교의 성각자들이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으로, 저 티벳으로 세계성을 띠고 이미 달렸습니다. 신라의 또 장수들이 아시아를 정복했던 그런 유명한 장수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신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또 바로 그 신라가 경주예요. 왜? 신라는 경주에서 출발했고 경주에서 종말을 고했어요. 그것이 995년이에요. 천년이에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한 나라가 천년을 수도를 하나로 가지고 번영하고 또 발전하고 통일하고 세계성을 띄웠던 예는 극히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 한국적인 도시의 변모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를 우린 경주로 뽑아요. 경주는 원래 문화적 유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못 올립니다. 그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거기 또 보문 관광단지에 가보면 아주 좋은 호반을 끼고 있어요. 그 동해바다가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거기 문무대왕이 또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참 대단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경주의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정신이에요. 그 문화를 세계인들이 이번에 보고할 수 있는, 세계 아시아인들이, 태평양 국가가 세계 중심 국가예요. 이번에 물론 경주도 스스로 경제적 효과를 가질 겁니다. 뭐 통계해 보면은 약 7조 4천억 달러의 자산 가치를 형성한다고 그래요. 이번에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그리고 2만 2천 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제 조그마한 중소도시가 인구 한 25만의 도시가 그런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가 큰 거죠. 응? 바꿔 말하면 왜 유네스코가 세계 도시 가운데서 가장 문화유산이 많이 집적된 도시로 평가를 했을까요? 그만큼 문화적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경주에 쭉 둘러싸인 남산은 돌멩이 하나가, 흙덩이 하나가, 첨성대, 다보탑 이런 역사적 가치들이 쫙 둘러져 있어요. 바꿔 말하면 국제적 인간 삶의 상징성을 지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면에서 오늘 경주 에이펙은 한류의 한국의 문화를 세계화시키는데 원초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 기반을 세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 집안이 그렇게 별로 썩 좋게 나타나진 않아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막 각기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 상식 이하의 말들을 짓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한류라고 할 때는 그 문선명 선생님이 기여한 공로가 엄청납니다. 60년대 난로불 밑에서 손을 비벼가면서 어린애들이 이 나라의 예술을 세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음식점 기통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세계성을 띄고 나갔던 것이 리스트렌젤스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발레는 유니버셜 발레가 있고, 그래도 교육, 언론, 기업 할 것 없이 얼마나 귀한 공로가 큽니까? 그분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만 그분이 업전 세계화의 업적은 누구도 한국 5천년 역사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강을 건너 세계로 갔습니까? 한국 사람 중에. 근데 이런 분의 평가를 그동안의 기여한 업적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안 하고 각설이들 타령하듯이 함부로 찌꺼리 되는 걸 보면 가슴 아프다 말이에요. 물론 과거에 대해서는 과감한 책임을 져야겠죠. 우리의 법은 법이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사형의 장에 갈 때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된다고 했듯이 법은 지켜야죠. 잘못은 시인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러나 그분이 살아생전 업적 그리고 그분이 남겨놓은 모든 조직들의 세계화에 대한 앞장섰던 그런 기술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서미데이를 수십 년간 연기해서 할 수 있습니까? 각국 한 20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의 선교를 나가서 세계성을 띠고 한국의 문화적 가치 위에 진리를 전파했던 미래 세계를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 세계화의 가장 기여한 공로자 중에 최고의 공로자가 그 어르신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슴 아프다고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방송은 경주 엑스포는 객관적으로 우리 문화적 가치를, 우리 유산을, 우리 조상들이 닦아놓은 고도의 높은 수준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고,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나온 것이 한국의 즉 세계가 놀라워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 드라마, 영상, 또 무슨 노래, 음악, 그 여러 형태의 문화적 가치. 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사람이 세계 박물관 중에서 이번에 우리 박물관이 5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 600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비해서 한 50% 가까이 더 사람이 많이 왔죠. 그만큼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의 가치, 우리 음식의 가치, 우리의 전통 놀이의 가치.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했던 그 넷플릭스라고는
그런 그 영상 매체를 전달하는 플랫폼이지만 그걸 또 세계인에게 보여줬던 그런 드라마들이 다 우리의 가치를 그대로 소중하게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우리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정치, 또 아직도 우리가 세계화에 걸맞는 선진의식을 갖지 못한 국민적 자각, 서로 노력하면서 모두 허물은 덮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마음가짐으로 세계를 향해서 같이 이끌어가는 문명의 주류적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경주에이펙이 가는 의미를 제 나름대로 평가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